11월 18일. 분단의 역사 속에서 이 날은 영원히 기억될 날일 것이다. 보통의 일반 시민들에게 북한은 금단의 땅이었다. 그런데 꼭 53년이 지난 지금 이들은 관광객이 되어 금강산으로 간다. 꿈에서나 있던 일이었다. 고향 땅이가 이리 얼마나 좋아요. 고향 땅이가 밟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저께 잘 주무셨어요? 예, 못 잤어요. 왜요? 시집 가는 날 같아요, 그냥. 나도 좋지 뭐 기분이. 아주 내 고향은 못 가지만 금강산 이북의 땅을 밟는다는 게 그걸 너무 기뻐요. 기분이 뭐 내 고향이 못 가니까 좀 서운한 감도 있고 그죠. 이북 땅을 밟아본다니까. 하여튼 금강산 가면 나 절반 가는 거야. 내년에 절반 가면 집에 가. 금강산으로 가는 첫 배에 타게 될 일반 관광객은 889명. 이 중 절반가량이 실향민이다. 고향 방문이 아닌 관광길이라 하더라도 북의 땅을 밟을 수 있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처음 금강산 관광 계획이 발표됐을 때만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성사될 것인지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고향과 가족의 이름을 가슴에 묻고 살던 이들이 금강산으로 향했다. 잠시 다녀오겠다며 아무런 준비 없이 떠나온 지 50년. 반세기가 흘러서야 이 길을 다시 가게 된 것이다. 드디어 금강산을 향한 역사적인 첫 출항이 시작되었습니다. 탑승객 중엔 KBS 사랑의 리퀘스트 팀의 도움으로 고향을 밟게 된 노인들도 포함돼 있었다. 승선자 중 최고령인 98세 심재린 할아버지. 그는 한국전쟁 당시 6남매 중 아들 둘만을 데리고 월남한 실향민이다. 인생의 절반은 북에서, 나머지 절반은 남에서 보낸 그에게 이번 여행은 특별할 수밖에 없다. 저것도 침대에, 그것도 침대. 아니 이걸 안 어떻게요? 그거 내리면 돼요, 그래. 여기서 자고 하면 된다고. 황해도 사리원이 고향인 이효관 할아버지는 부인과 20살 된 손자와 동행했다. 할머니는 험하기로 소문난 금강산에 과연 오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다. 할머니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일 가는 코스 내가 걸어갈 수 있나 없나 얼마나 걸어야 되나 하고서 지금 그거 그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해 70살인 이효관 할아버지는 해병대 중령까지 지냈지만 지금은 중풍으로 한쪽 다리가 불편한 상태였다. 내일은 그렇게 많이 걷는 게 아니니까 좀 갔다 오면 좋겠는데 구룡포포 그 코스는 갈 생각도 못 해왔어. 뭘 거야? 4km 가면 북을 떠나올 때가 15살. 그때처럼 다시금 그 땅을 밟을 수 있을까? 해가 동해안을 벗어나자 저녁 식사가 시작됐다. 식사는 뷔페식. 인원이 많은 관계로 2계조로 나눠서 했다. 심재린 할아버지도 나이가 들어 떨리는 손으로 음식을 담았다.
북으로 향하는 길에서 가진 첫 번째 저녁 식사. 탑승객들은 거의 모든 접시를 비웠다.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 때문에 관광선을 타게 된 승원이는 첫날 저녁 혼자서 유홍준 교수의 강의가 진행되는 공연장을 찾았다. 하지만 승원이는 강의를 듣기보다 맥주를 한 잔 마셨다. 금강산에 왜 가는 것인지 승원이에겐 그다지 절실하지 않은 여행이었다. 나는 가야 한다. 해가지고 가마를 타고 났으니 이번 찻배엔 50대 이상이 전체 70%를 차지했다. 실향민들에게 이번 여행은 단순한 유람길이 아니다. 날이 밝으면 북한 땅을 밟게 될 것이다.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이 밤은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어떠세요? 아 근데 그냥 어지러워가지고 좋은 말씀하는데 나왔어요.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내일 그 북한 금강산을 밟으실 텐데 잡잡해요 어떻게. 좋고 한편으로 고향이 어디시죠? 평안북도요 신의주. 평안북도 신의주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예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연예인인 현철 씨와 송혜 씨 역시 함께 탑승했다. 송혜 씨 역시 다시 실향민이었다. 내일 올게 그러고 나온 게 이렇게 영리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다 북에 계시지만은 생사를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한쪽에 왔다 가는 게 더 마음으로 안타깝기도 합니다. 저도 평소 때 그 서울아 평양아 노래를 눈 감고 걸어가도 반나절 거리가 반세기를 걷는구나. 서울에서 평양까지 평양에서 서울까지 오늘이냐 내일이냐 만나볼 그날이 부르다 목이 메인 한강아 대동강아 저 이런 노래를 평소 때 부르다가 막상 오늘 북한 땅을 내일이면 밟게 되니 너무 기쁘고. 실향민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정 회장한테 그래서 정 회장님 우리 금강산 구경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 이번은 첫걸음인데 내년에 둘째 걸음으로 신의주까지 가게 해줘서 그러고 하니 손뼉을 치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피곤하시죠 할아버지? 응? 피곤하시죠? 주무세요. 피곤한지 그것도 이제 얼떨떨해. 슬프거나 뭐 그런 건 없으시고 완 슬프겠어. 슬픈 마음이야. 월남 가족들 다 그건 똑같아. 이제 금강산 구경하면 이북땅 밟는 데는 그거 이거죠. 근본이야. (19일) 새벽 2시 30분 금강산 관광선은 공해산을 통과해 북방 한계선을 넘었다. 이제부터는 50년을 닫혀있던 북한이었다. 고향 땅 저렇게 뭐 떨어졌어요? 예. 아이 불을 잘 껐습니다. 나이가 많이 먹으니까 눈물도 안 나와. 그냥 한참 젊었을 때 술 먹으면 말이야. 동생들 부르고 지가 친척 이름 부르면서 많이 울었네. 이제 뭐 눈물도 말랐어.
네, 만났어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주무셨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파도가 심해가지고. 예. 장자랑에 도착하기 전부터 하선할 준비를 마친 할아버지들 방에 현철 씨가 찾아왔다. 할아버지들은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박달주 이거 소주도 있는, 저 막걸리도 있는데 그래서 아까 이 청두산 같이 노래를 우리가 한번 불렀습니다. 청두산 박달주는 안 불러요, 참. 청두산 박달주를 울고 넘는 우리니마 무랑나 저버리가 위에서는 구려. 창밖으로 장전왕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자 방은 순간 숙연해졌다. 드디어 북한 땅에 온 것이다. 어머니를 보시고 싶은 그 외에 또 소감이 여기 도착하신 게 좀 없었어요? 그랬어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게 북한 땅이라니까 그냥 미치겠어요. 가슴이 터지는 것 같고요.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럽시다. 제가 뭐 모시고 다니니까 아무 식사나 하고 식당 가시죠. 한 번도 못 봐요. 한 번도 못 봤지요. 너무 가슴. 사진도 주민등록 옛날이고 사진이 있나요? 주민등록 사진만 한 거 갔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래 사진도 없고요. 볼 수도 없어요. 금강산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금강호에서 다시 장전호로 갈아타야 한다. 일찌감치 아침 식사를 마친 관광객들은 하선 준비에 들어갔다. 놓고 내리셔야 됩니다. 첫날 각조의 조장이 가장 강조한 대목은 사진 촬영에 관한 것이었다. 촬영에 관한 규정은 까다로웠다. 오전 9시가 넘어서자 하선이 시작됐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북한 땅을 밟는 날. 금강호를 나선 사람들은 한반도기가 내걸린 북한 선박 장전호를 타고 항구에 닿은 뒤 북한 당국의 출입국 심사를 받게 된다. 북한의 출입국 검사를 통과한 관광객들은 조별로 3개 코스의 관광길에 올랐다. 북한 땅을 밟자마자 7순이 넘은 할머니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야 말았다. 오랜 기다림이었다. 할머니의 입에선 애타게 어머니를 찾는 울음이 그칠 줄 몰랐다. 장전항이 위치한 온정리가 바로 고향인 사람도 있었다. 장희복 씨, 온정리 입구에서부터 울음을 감추지 못했다. 예. 여기서 얼마나 남았어요? 집에 갔는데 옛날에 장은 여기 내가 이제 두부와 순두부 하게 되면 여기 가서 물 개러 가던 자리예요. 그래도 자꾸 지금 거리가 여기서 10월에. 근데 벌써 오세요? 고향에 가신 데는 만만해도 아니 여기서부터 내가 내 발자국이가 여기에 남아 있어. 자기 부장수 11살. 여기 백인자가 하는 거야. 아 여기 극장에 올라면 이 기차 몰래 타고 장전역에서 내려가지고 극장 구경이지. 처음 만나는 북한 주민과는 반가운 악수도 나눴다.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하고 싶은 말 많아도 말하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은 말 딱 한마디씩만 한번 해주세요. 내일 와서 하지요 내일. 아니 오늘 날이 왜 이렇게 좋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게? 이 날이 좋은 건 있지 않습니까? 마음 큰 사람들이 와서 그럽니다.
마음만 나쁘게 먹으면은 금시 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마음을 곱게 먹으시고 가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만큼 높으면 태산같이 높은데 금강산이로다. 금강산이로다. 올고불에 금강산이라고. 이또 모르게 되졌다. 이 단단히 밟아봐. 예. 발 안 빠지는 게 왜? 왜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다 다전되니까 튼튼한 거야. 버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 아들, 내 손자, 증손자, 증손자의 아들성 다 살 수 있는 데고 사는 데고 얼마나 좋은 땅이냐. 두고 온 세월이 50년. 12살 청년의 모습으로 떠난 이들이 백발의 노인이 되어 돌아왔지만 그때 그 금강산은 변함이 없었다. 만물상으로 가는 길목에는 곳곳이 기암절벽으로 장관을 이루고 있었고 영하의 날씨에도 물은 얼지 않았다. 사진이 없는 아버지의 얼굴을 손으로 그려놓고 차린 제사상. 이날 하루 동안에도 수십 명의 실향민들이 길도 모르는 부모님의 제사를 모셨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건강의 비경을 앞에 두고 이들은 헤어져 살아야 했던 가족들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다. 금강산 왔습니다. 천선대 왔습니다. 고향에 곧 갈게요. 아버님, 이 불효딸 자식이 잔 올립니다. 잔 받으세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50년은 만에 처음 살아계시면 얼마나 반가워요. 오후 5시 30분. 첫 번째 금강산 등반을 마친 관광객들은 금강호로 잘 돌아왔다. 다녀오셨어요? 네. 예, 어디 어떻게 다녀오셨습니까? 구룡포포가 거기 갔다 왔어요. 구룡포포 갔다 오셨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아주. 예, 어떻든가요? 좋아요, 아주. 그런 기용을 어떻게 하겠어. 난 버스에서 산 안으로 못 올라갔어. 왜요? 못 올라갔어. 굉장히 미끄러웠답니다. 네. 아, 얼음이 몇 건데 있어서. 예, 나는 난 버스에 있었어. 힘드셨어요? 버스에 있고 이제 마누라하고 손자하고만 할머니 힘들지 않으셨어요? 사층. 힘은 뭐 별로 안 들고. 예. 그래서 기분 좋게 갔다 왔어요. 아무래도 바람이 좀 세지.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입국을 거부당했던 송혜 씨는 관광객들이 돌아오자 반갑게 맞이했다. 힘들어? 할아버지 몰라? 할아버지 좀 봐봐.
이 첫 번째 관광선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7살 강한별 군도 무사히 첫날의 등반을 마쳤다. 힘들어서. 관광을 마친 뒤 가장 바빠진 것은 의무실이었다. 이제까지는 뱃멀미 환자가 주를 이뤘는데 산행이 시작되자 부상자가 생겨난 것이다. 많이 안 기다리시고 안 기다리. 산이 험한 데다가 곳곳이 얼음 빙판이었기 때문에 타박상을 입은 사람이 많았다. 환자들은 간단한 응급처치를 받았다. 오늘 하루 도와서 10분. 설레임과 긴장 속에 첫날의 산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저녁. 올라가셨으니까 뭐 할아버지야 뭐 걸으시겠죠. 근데 오늘 시험시험 가면서 했는데 길은 괜찮아요. 조금 언덕 있고 그런데 뭐 우리 한별이도 저 끝까지 다 올라갔어요. 이제 할아버지 올라가니까 우리도 올라갈 수 있고. 한별이와 아버지 강원규 씨가 심재린 할아버지 방을 찾았다. 자신 있어요? 가장 나이가 어린 한별이와 가장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심재린 씨. 한별이를 보자 할아버지는 50년 전으로 되돌아간 느낌이라고 했다. 아 10년이 뭡니까 참. 할아버지 연세가 48이세요? 오늘 다 올라가셨어요? 오늘 끝까지 올라가셨어요? 나보다 너 빨리 댕긴다니까. 내 증손자 알고 갔다. 증손자 고손자. 할아버지는 어린 한별이가 험한 산행길을 잘 견뎌낸 것이 마냥 대견스러웠다. 그러나 한별이는 아직 이날 다녀온 금강산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안녕히 계세요. 이 다음 한별이가 어른이 되어 금강산을 다시 찾게 되는 이 고령의 실향민들이 왜 금강산을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는지 알게 될 것이다. 어디입니까 고향이? 해지요. 해주세요. 저녁 식사 모두 끝난 밤 9시. 공연장에서는 선상 전국 노래자랑 예선 대회가 열렸다. 1000여 명에 달하는 탑승객들이 각자의 장기를 발휘하는 시간이었다. 빨리 6시 반 넘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뭐 옷도 안 입는 야. 둘째 날 아침. 선희 할머니는 일찍부터 서두르고 있었다. 할아버지 준비까지 마치려면 시간이 없는데 선희는 어제 일정이 꽤 고단했던 모양이다. 오늘은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안 되지. 오늘도 못 가신대. 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어제 만물산까지 올랐던 심재린 할아버지는 벌써 식당으로 향한다. 잘 걸으시고 잘 드시는 할아버지의 건강은 배 안에서도 화제거리다. 이미 새벽 5시 30분부터 아침 식사가 시작돼서인지 주방 안은 한가한 표정이다. 금강우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메뉴는 북한 음식. 북한 음식은 개성시가 이제 돼지고기 수육이라든가 가자미 식혜라든가 아바이 순대라든가 등등 뭐 여러 가지 준비되어 가지고 옛날 향수에 적게끔 저희들의 음식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선을 기다리는 순간에도 할아버지들은 노래 연습이 한창이다. 누구보다 진지한 사람은 권종학 할아버지.
여름철에 하얗고 나가시 나를 팔걸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어저께 그렇게 제가 같이 가자고 말씀드렸는데 기존 따로따로 다들 혼자 다니시는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어제 관광에서는 다들 흩어져서 구경하는 바람에 애를 먹었다. 더욱이 북한 사람들을 보면 창문 밖으로까지 손을 내밀어서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흔들어 주시지는 말아 주십시오. 점심 도시락들이 쌓이고 밖에는 장전호가 도착했다. 구령 폭포로 가던 사람들은 50년 동안 단절됐던 북녘 땅의 삶을 보고 있었다. 드문드문 집들과 일하는 사람들, 산모룡이의 달구지. 쉬는 시간인지 인민학교 교정에서는 아이들이 몰려다니는 풍경도 보인다. 신계사터가 가까워지면서 눈앞에는 산봉우리가 첩첩해진다. 그 입구에서 관광객을 맞은 사람은 꾸밈없이 어여쁜 안내원이었다. 내 고향 사랑을 부르겠습니다. 내 고향. 내 고향은 강원도 금강산이래요. 산이 좋고 물이 맑아 살기도 좋아요. 소남용순 금강산 여기 있어 온 세상 꽃들이 찾아와요. 내 고향에 구경 오세요. 금강산 처녀가 제일 곱대요. 뱅콜 진짜 이쁘다. 사이까지 올라갑니다. 위금강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구령폭포 코스는 금강의 어느 지역보다 폭포와 소가 많다. 도보로 돌아보는데 걸리는 시간이 4시간가량. 그런데 앞서 어떤 권종학 노인이 갑자기 걸음을 멈춘다. 나 8살 먹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여기 밥 나물고 왔는데 요 박탈나무네 생각나네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배부르고 여기까지 와고 생각이 나요. 아버님. 기억은 하찮은 것에서도 되살아난다. 권 할아버지는 박달나무 가지를 보면서 50여 년 전 이곳에 왔던 아버지를 떠올리고 있다. 일점 혈육도 없이 무이탁으로 지내는 자신의 쓸쓸함이 북받쳤는지도 모른다. 날씨는 풀렸지만 옥류동 계곡 입구에는 아직 얼음이 남아있다. 이 안내원들은 얼음을 제거하고 등산로 청소를 하는 사람들이다. 얼음이 없어요? 좀 편하겠네요. 네, 없습니다. 여기만 넣고. 맞네요. 안내원은 낯을 가리면서도 노인이 넘어지자 얼른 부축해준다. 순간이었지만 여운을 남겨주는 척척이었다. 할머니! 먼저 올라간 현철과 현숙팀은 고드름을 발견하고 목을 축이는 중이다. 현숙은 만난 것이라도 되는 양 자꾸 할머니에게 고드름을 권한다. 금강산 고드름이 아닌가. 이거 드릴게요. 할머니 이거 튼튼해요. 예. 맛이 어때요? 금강산 물입니다 이게.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약빙이야 약빙. 이거 우리가 참 감개무량하네요. 옛날 그 어렸을 때 이거 떼 먹던 생각이 납니다. 솔직히 말이지. 금강은 하늘이 높고 산이 깊어 건물도 막디 맞다. 바닥에 모래알까지 비칠 정도로 티없는 물이다.
하지만 잘생긴 바위마다 새겨진 글씨는 보는 이를 안타깝게 한다. 금강산도 어김없이 자연훼손의 상처를 입고 있었다. 비를 들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 여자 안내원이다. 아니 할머니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아니 깜짝하면 사진 언제 찍습니까? 아니 모습이 너무 보기 좋잖아요. 아유 사람들이 올라오시네. 구령폭포 입구에 가장 늦게 도착한 사람은 최고령 심재린 할아버지다. 2시간 가까이 걸어왔지만 누구의 부축도 받지 않은 상태다. 그 옛날 9마리의 용이 금강산에 숨어들어 폭포를 만들었다는 바로 그 구령폭포. 흰 빙벽 사이로 쏟아지는 물줄기가 시원하다. 내가 왔어요. 형님 먼저 가서 좀 미안해요. 같이 오늘 왔으면 좋았을 텐데 형님 생각이 간절해요. 형님.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은 내 인규 여기 이 땅 자체가 내 고향이요. 나는 저이 금강 시방 금강군이고 그때 당시에는 해양군이었어서요. 안녕 구령폭포. 겨울 금강산은 기암괴석만 있다 해서 그 이름도 개골산이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 속에는 자연처럼 순박한 북녘 땅 사람들이 있었다. 잘 다녀오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잘 다녔어요. 어떠셨어요, 오늘은? 되게 잘 댕겨왔어. 네. 다리가 나무상 같고. 어들어들하게. 무슨 일 있었어요? 오늘 예. 일은 북한 사람 만나서 북한 사람 만나서 아프리카에서 잘 살다가 이만큼 갔어요. 끝까지 다 다녀오셨어요?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셨어요? 다리가 아프. 할아버지 다리가 좀 아프세요? 원정리에서는 북한 사람 만나서 얘기한 거 얘기해 주세요. 우리 잘 살려고 했는데 그것도 우리 아들들 아니야. 남의 아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친절히 잘 손잡고 살게 해라고. 같은 사연으로 같은 세월을 살았던 사람들은 서로의 아픔을 안다. 그날 밤 식당에서는 조촐한 잔치가 열렸다. 한 실향민 할머니의 칠순잔치가 열린 것이다. 이 할머니는 금강산에서 칠순을 맞고 싶어서 칠순잔치를 미뤘던 분이다. 오직 그 염원만으로 관광선 신청도 1호로 마쳤다. 할머니에게는 즉석에서 아들, 딸과 사위까지 생겼다. 태어난 그 고향 땅에서 생일을 맞고 싶었던 할머니. 어머니의 땅, 탯줄을 묻었던 땅에 살고 싶은 소망. 어쩌면 그것은 금강호를 탄 모든 실향민들의 똑같은 소망일 것이다. 금강산 관광 마지막 날인 21일 오전, 두 번째 관광선인 복내호가 장전항에 도착했다. 금강호의 승객들이 마지막 관광길을 떠난 직후였다. 할머니 내 잠바 좀 빼갖고 오지. 내 잠바 좀 빼. 할아버지 오늘 마지막 날인데 어떠세요? 서운하지는 아쉬워. 떠야 될 것도 못 올 것 같아서. 또 못 올 것 같아서 또 오실 수 있어. 아니, 그건 두더지한테 물어봐. 하면서 말씀 걸어줬더니. 어? 두더지한테 물어봐야 돼. 두더지한테 왜 물어봐요? 땅으로 오래라. 오지 말래. 땅으로 올려나 오지 말라 두더지한테 물어봐. 카메라 가져와. 다음에 또 올 수 있을까? 다음에는 땅으로 걸어서 올 수 있을까?
그 마음을 아는 듯 가수 현숙이 장난스레 앞장을 서보는데 우리 땅 놔두고 가는 거. 누가 산다요? 이거 불도 좋아요. 내 고향 땅 흙이요. 내 고향 땅 흙입니다. 아유, 아버님, 아버님. 보고 싶어요? 숙연하던 행렬 속에서 갑자기 박수가 터져나왔다. 송혜 씨가 나타난 것이다. 그래요, 그래. 아이고 모르겠어 아주 속상하지고. 아니야, 요렇게. 저 선생님도 또 아이 놓쳐버려서 방송할래 했지 우리 아주. 요렇게 만나는 게 짜릿하잖아. 상하게서. 조원들은 잃어버린 식구를 만난 듯 반가워한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동안 입북을 거절당했던 송혜 씨에게 입북 허가가 내린 것은 오늘 아침이었다. 아마 마지막 관광마저 거절할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언니 정말 예쁘시다. 아니 좀 어제 만났던 그 당당하고 애교 있던 안내원을 다시 만났다. 빨리 올라가시죠. 아니 이 선생님들은 이제 카메라를 저한테 대니까 금강산 안 한다는 금강산이 저 뒤에 있는데 빨리 비키십시오. 몇 살이에요? 몇 살처럼 보입니까? 21살. 한 살. 아니야, 27살. 결혼했어요? 너무 이쁘다. 세 살. 네 살입니다. 네 살. 24살의 이 북한 처녀. 조원 중 누구보다 마음이 젊은 심재린 할아버지가 이 예쁜 처녀를 놓칠 리 없다. 마치 잃어버린 딸을 만난 듯 정겨움이 녹아난다. 98살의 할아버지가 24 꽃다운 처녀의 발에 뽀뽀를 했다. 할아버지도 처녀도 이 입맞춤의 의미를 안다. 그래서 이들은 이별이 아쉬운지도 모른다. 마지막 여행지는 해금강이다. 나무로 내달리던 금강의 산줄기가 바다에 몸을 부린 곳. 그래서 분단의 벽을 더 실감하는 장소다. 일행 중 몇 사람은 제수품을 차려놓고 제사를 올린다. 회한과 속죄의 마음으로 불러보는 어머니, 아버지다. 하지만 심재린 할아버지는 표정이 없다. 이미 너무 많은 한숨과 눈물을 사귀고 사귀었던 때문일까. 관광버스는 금강산에 있고 금강원에서 여행의 마지막 일정을 장식했다. 이제 이 기념품들은 금강산의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잘 다녀오셨어요? 우리 다 갔다 왔어. 할아버지, 잘 다녀오셨어요? 마지막으로 나오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나오면서 예. 이것도 오긴 또 와야 갔는데 이북하고 손잡기 위해서 또 나와야 갔는데 그게 안 되니 아쉽구나 하면서 나와서 거기서 딸 하나 아들 하나는 어디 와서 누구요? 딸 하나, 아들 하나 누구를 얻어오셨어요? 근데 이름을 대주는데 또 잊어버렸어. 연실이. 연실이 됐나? 연실이가 또 오라 그랬잖아. 나 우리 연실이하고 뽀뽀기제해서 그러니까 연실이가 또 오라 했으니까 내일 봄에 이제 와서 응. 냉면 잡숴야 돼 냉면. 그렇게 가야 갔어. 연실이가 누군데요, 할아버지? 그 북한 아가씨. 우리 이북의 두 딸. 금강산. 손녀딸이 손녀딸. 금강산 지켜라 그러고. 귀향 시간이 가까우면서 금강호의 프레스룸에서는 철을 다투는 선거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래 여기까지 있어야 돼.
언론들은 50년 만에 분단의 뱃길을 이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중이었다. 해금섬에서도 청량한 바다와 기묘한 모양의 바위들이 일어나는 장관에 상큼한 정취를 한껏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이 금강산 여행을 정리하는 사람이 있었다. 할아버지 어디 가시게요? 일로 못 나가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할아버지? 기분이야 뭐 착잡한 편이지 뭐 좋고 제 나라에 두고도 못 보는 이게 정말 탄식할 노릇이지. 그저 발벗고도 와보고 저고리 벗고도 와보고 할 수 있는 내 산인데도 누구 오지 말라고 할 사람도 없고 그런 산인데도 볼 수 없다고 하는 거 이게 참담한 노릇이야. 정말 피눈을 뿌려도 한이 없는 산이고. 내 산, 피눈물을 뿌려도 한이 없을 산. 이제 금강호는 그 산을 뒤로 한다. 그러나 어두운 가판에는 끝내 발걸음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어머니, 나 오늘 완전히 깨끗이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어머니한테 이렇게 애원합니다. 살아계신다면요. 조금 더 건강하게 계세요. 만일에 하늘나라 가신다고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눈을 감아주세요, 어머니. 어머니, 나는 갑니다. 이제는 명절에 다시 오도록 꼭 내가 약속드릴게요. (5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은 또다시 어머니와 아버지를 남겨두고 길을 떠난다. 그러나 이젠 뱃길이 열렸다. 금강호는 그 뱃길을 따라 금강산의 추억들을 실어 나를 것이다. 금강호가 장전항을 떠나던 날, 복나호의 승객들은 겨울 금강산을 오르고 있었다.